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실 법안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20대 국회가 어저께 개원을 했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52개 법안이 제출됐는데 지금 이 법안 중에 의료법이 제출됐어요. 의료법. 그게 이제 일명 원격 의료법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그 의료법에는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어요. 네. 의료 기술이라든가 예. 의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섬 지역에 있는 의사하고 네. 서로 원격 의료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들하고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됐어요. 네. 근데 이런 논의가 나오면 꼭 뭐 의료 민영화 논의가 나오는데요. 원격 의료법하고 의료 민영화요? 예, 의료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원격 의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다라고 지금 저희 칼 마르크스님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요게 그 논의가 있어요. 의료법 개정을 좀 하자고 하면은 원래 지금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법이. 근데 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현재 병원 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사장은 다 의사들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나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병원장이 될 수 있고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면허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뭐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재단에서 하는 거고 삼성병원은 삼성에서 하는 건데 이미 민영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온 수익을요 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영리 목적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그렇죠. 재단이 있죠. 예, 의료재단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게만 가는 거기서 거지. 생긴 수익금은 그렇죠. 기업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의료법인 내에서만 수익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써야 네, 돼요. 굉장히 감시도 받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아마 자기네들이 따르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입법 로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원격 의료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교수님 원격 의료를 지금 개정안 냈는데 의사들은 찬성을 하나요? 이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격 의료 하게 되면은 집에서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어디 아프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동네 의원들? 동네 그렇죠. 의원들이 네. 안 된다는 거지 영업이. 그러면 대형 병원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먼데 있는 더 뭐 큰 병원에 더 실력 있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럼 병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시장군 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 나 원격 의료 하겠다. 네. 그런데 원격 의료 하겠다 하고 그러면 일반 의료는 안 하냐? 원격 의료도 하고 일반 의료도 하긴 하는데 안 하게 되면 벌금이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강제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발의가 된 거죠? 발의됐죠? 네, 발의된 데서. 작년에 통과가 안 됐죠. 19대 때. 그래서 20대 때 통과가 안 다시. 됐어요. 다시 20대 때 다시 발의한 거예요.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가 있네요, 이거는, 이 법이. 이거는 누군가 이걸 통해서 지금 떼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19대하고 바로 20대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게 이게 진짜 이걸 올리신 분이 산간벽지에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원격 진료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만들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제가 너무 사악한가요? 제가 인성이 안 돼갖고 제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삐딱하게 보는 게 제가 좀 약간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시니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격 의료법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집에서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데 계속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죠. 실질적으로 이런 돈도 많이 분들을 들고.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것 같기는 네네네네. 해요. 네.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일본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거 제목이 살벌한데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법인데 그 사람은 의사예요. 일본 의사인데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한번 꼭 일독을 권하드립니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학 지식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나쁘다기보다는 틀렸다는 것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정말 잘못 알고 저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찬성하세요?
어떤 원격 것들을? 의료 원격. 취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가 뭔지 알 수가 그렇죠. 없다. 이 의도가 분명히 네. 있는데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네. 공급 과잉이야 지금. 예. 그래서 네. 폐업이 속출되는 이 마당에 원격 의료법이 바로 시행되면은 네. 영세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한데는. 영세한데는. 네. 그래서 먼저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해놓고 유지하면 나서. 해놓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런 또 네, 그런 제가 부분도 좀 경제 좀 있겠네요. 알거든요, 제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 예. 변호사분들도 네네. 도서 지역에 없기 때문에 예. 가끔 내려가서 상담을 네.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것처럼 뭐 의사분들도 네. 단체는 뭐 대한변협 같은 그 의사회 네, 네. 같은 데서 예. 이제 뭐 의사분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네. 보내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면 없나요? 의료법을 하긴 하는데 한시적으로 우선 도시 지역에서 도서 지역에 있는 섬 네. 지역에 있는 환자들만 먼저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아프리카 TV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법률 상담 방송을 했을 때 이게 약간 원격 상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게 장점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지 않아도 제 얼굴을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직접 변호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격 의료라는 것이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집집마다 무슨 수술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지금의 그 입법 개정 나온 그런 원격 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병에 대해서 좀 빨리 그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뭐 사실은 꼭 그 병원의 도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디지털화돼 있는데 다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홈페이지 내지는 뭐 모바일로 그 기프티콘 맞듯이 의사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국에서 바코드 찍어갖고 받아올 수 있게끔 하면은 사실 먼 병원, 큰 병원 이런 데 안 가고도 금방 끝날 일들이 지금 이 병원들 돈 버는 구조에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큰 돈을 너무 작게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격 의료법, 일명 원격 의료법이요. 19대 때 폐기가 됐다가 지금 다시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가 돼서요. 이게 통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떠한 그런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